안녕하세요. 동네병원 안의사 김원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제이가 6학년이에요. 성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아주 진지하게 해준 적이 없어요. 약간 미루고 싶은 주제였기도 하고, 학교에서 하겠지 남한테 떠넘겼던 주제이기도 한데, 학교에서 배우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딥하게 물어보면 얘가 부끄러워서 그런 건지 정말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똑같은 여자니까 제가 교육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저도 좀 부끄러워요. 사실 좀 쑥스럽고, 또 집에서 얘기할 때는 진지한 분위기도 잘 안 되고 그런 게 있어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제이한테 설명해 주듯이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이 사실 이 또래를 키우는, 여아를 키우는 엄마들이 저 같은 마음을 느끼실 때 틀어주시고 같이 공유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제이를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다 두고 제가 제이한테 설명해 주듯이 하려고 합니다. 제이를 포함한 제이 친구들의 겉모양을 보면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가슴 괜찮은가? 이제 엉덩이 골반이 너무 이제 커지는 것 같은데 괜찮나요? 이제는 안 나와도 이상해. 그걸 걱정해야지. 지금 가슴 나오는 거 걱정 절대 하시면 안 된다 말을 하거든. 지금 일어나는 몸의 변화는 아주 당연한 거예요. 제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모습을 봐도 우리가 이제 아가 때 보던 우리의 몸이랑은 다르고 어른의 몸인데 너희들도 모르진 않을 거 아니야? 이게 갑작스럽게 내 몸에서 일어나면 좀 당황할 수가 있죠. 체형 자체가 여자는 곡선이 돼. 동글동글해지는 느낌이 있고, 키도 크고,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큰 변화 중에 초경이라는 게 있을 거야. 모든 엄마들은 다 겪은 일이지만 자기 딸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좀 웅장해지죠. 누구나 깜짝 놀라는 일이야.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으면 올 것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남자도 변화가 있지. 제이 친구들 중에서도 목소리가 벌써 좀 변한 남자 친구들도 있고, 남자아이들의 변화는 고환의 발달이 있으니까, 고환의 발달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티나는 거는 여자가 조금 더 커요. 이제 남자아이들은 고환이 커지고 여자아이들은 가슴 발달이 되고, 공통적으로는 이제 좀 체모가 생길 수 있고, 겨드랑이 털, 생식기의 털, 이런 것들이 날 수 있는 게 사춘기 시절에 일어나는 변화. 근데 이 사춘기란 단어도 엄마가 진료실에서 환자들한테 얘기할 때 사춘기란 단어를 쓰면 아이가 엄마한테 대든다 라는 정도로 말을 잘 안 듣고 신경 쓰려고 이런 단어로만 받아들이는 보호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신체의 변화, 정신의 변화라는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게 사춘기라고 생각합니다.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인사이드 아웃 2 가족이 가서 봤는데, 중간에 막 박수를 막 치면서, 이거는 정말 다큐멘터리 같은 애니메이션이다. 주인공 이름이 라일리인데 제이를 우리가 막 제일리라고 부르면서 너무 비슷하다. 왜냐면 이제 교정기를 낀 모습부터 외형적으로는, 그리고 라일리를 자세히 보면은 여기 이렇게 여드름도 나 있고, 영화에서 표현하는 여러 가지 심리 묘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푸버티 버튼이라고 하는 거를 뇌 속에서 딱 누르는데, 그때 이제 막 난리가 나요. 그 온갖 감정들이 거기서 막 소용돌이를 치는 장면이 있어서 와, 진짜 잘 만들었구나 라고 느꼈어요. 제이가 지금 사춘기의 그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버해서 야 너랑 똑같다 하는 게 이제 기분 나쁘지 않을까 좀 그랬는데, 자기도 덤덤히 받아들이더라고. 지금 느껴지는 여러 감정들, 기쁨과 슬픔, 엄마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친구들 사이에 느껴지는 그런 미묘한 감정들, 괜한 걱정, 이런 게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호르몬 때문에 일어나는 농간일 수 있다는 거죠. 이 과정이 인간이 한번 어른으로 이행하는 중에 있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중한 시간이야. 이게 없으면 안 돼. 이게 한번 있어야 올바른 성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으니까. 정신적인 거는 그렇다 치고 올해 내지는 내년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준비를 시켜주려고 하는 게 이 영상의 큰 목적이에요. 제일 두려운 거, 초경 아니면은 이제 첫 생리 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하는 걸까 도대체? 이거 왜 해서 이렇게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힘들어야 되고 인간의 몸이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가를 생각하면 너무나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게, 여자와 남자의 몸을 사진으로 보여줄 건데 완전히 다르게 생긴 부분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 공통적으로 있는 거, 먹고 움직여서
뭐 소화시키고 싸야 되니까 이제 항문으로 연결되는 구멍은 똑같아요. 차이가 있는 거는 그 앞부분인데 실제로 남자의 성기는 하나로 이렇게 보이는 그 길을 따라가 있고 여자한테는 남자에게 없는 기관인 자궁이 있어요. 자궁이 있는 이유는 아기를 임신하기 위한 방이니까 그래서 그 방은 여자한테만 있는 거고 그 방으로 이제 연결된 길이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길이 있어. 소변이 나오는 길이 또 하나가 있어. 그래서 여자는 소변이 나오는 길과 임신을 하는 다른 두 길이 있고 남자는 이 길이 하나로 돼 있어. 엄마 아빠가 만나야 임신을 하게 되는 건데 아빠 몸에서 나온 물질이 이동하는 길과 오줌이 이동하는 길이 똑같아. 이게 여자와 남자의 굉장한 차이인데 이거 모르는 어른도 되게 많아. 여자의 요도를 모르는 어른도 되게 많아서 여자는 남자와 다르게 이 길이 두 개로 돼 있구나 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생리라는 거는 자궁이랑 연결된 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몸 밖으로 피가 배출이 되는데 피니까 얼마나 무서워. 이 일이 일어날 때 배가 아프기도 하고 그거를 처음 하는 순간을 초경이라고 하는 거죠. 엄마가 초경을 했던 그 시기를 떠올려 보면 난 좀 무덤덤했어. 엄마는 언니도 있고 그래서 미리 좀 알고 있는 게 이제 나도 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되고 재밌는 저희 집의 일화 중에 언니, 오빠, 저 이렇게 있는 구조여서 언니랑 오빠는 좀 연년생이 붙어있고 제가 좀 떨어져 있는데 엄마가 언니한테만 생리대를 사다 주니까 오빠가 어느 날 엄청 울면서 누나한테만 먹을 거를 주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좀 부끄럽고 얘기 잘 안 해주고 생리대를 사면 꼭 검은색 봉지에 담아주는 게 국룰이었고 학생 때는 부끄러워서 잘 사지도 못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은 그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뭐 덤덤하게 엄마 병원에 진료를 오는 많은 분들이 우리 애가 너무 초경 일찍 하진 않을까요? 걱정해서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러냐면 초경이 너무 일찍 온다는 거는 너무 빨리 어른이 돼버리는 걸 수 있어서 키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너무 빨리 가는 거 자체가 힘든 일일 수가 있어요. 5, 6학년 정도 넘어서서 이 교육을 받고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너무 빠른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리고 친구들 중에서도 이미 조금 진행이 된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도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이가 엄마한테 질문한 게 하나 있어요. 전립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전립선이라는 거는 또 남자한테만 있는 기관이고 전립선의 역할은 그 안에서 정액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고 남자들의 몸에서 만들어지는 정자라는 물질을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운동성을 만들어주는 액체를 만드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자가 준비된 게 남자의 몸. 여자의 몸에서는 난자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딱 갖추어져 있어. 2차 성징이 발현되는 시기부터 한 달에 하나씩 걔네들이 이제 배출이 되게 되는데 임신이 되는 준비를 계속 몸은 하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애기 같고 우리는 아직 어른도 아닌데 내 몸에서는 그런 일들이 차근차근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지. 난자와 정자가 만나지 않으면 몸이 난자를 배출하면서부터는 임신을 할 수 있는 방을 계속 짓는 거예요. 자궁 안에 안전한 방을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임신이 안 됐어. 그러면 이번에는 이게 쓸모가 없구나 하면서 그 벽이 다 탈락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생리예요. 생리를 일으키는 중요한 호르몬 중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이름은 잊어먹어도 좋아. 걔가 나오면서 배도 아프고 뭐 그런 심리적인 생리 전에 막 단 거 먹는다고 하고 뭐 이런 거 본 적이 있을 텐데 그도 역시 그 호르몬의 농간으로 그럴 수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배도 아프고 한 시기를 겪을 수가 있어. 그 시기쯤에는 너무 무리한 활동도 하지 말고 뭐 좀 쉬는 거죠. 사실은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 뭐 이것 때문에 쉬거나 뭐 내지는 뭐 조퇴를 하거나 일을 이것 때문에 못 하거나 이런 거 없이 막 아픈 거 참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요즘에는 이거에 대해서 배려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서 약을 먹어도 너무 호전이 없거나 하는 경우에는 쉬는 시간을 갖게 하는 제도적인 것들도 많이 생겼지. 옛날 엄마 어릴 때보다는. 그래서 탈락되는 동안의 기간은 한 번 쭉 피가 빠지고 나면은 괜찮은가?
그렇진 않아. 보통은 3일에서 한 7일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여자는 한 달이면 한 일주일이면 4분의 1을 아픈 기간일 수가 있어. 그래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다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여자는 그런 기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이슈도 되게 많고 그렇긴 한데 나는 뭐 이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다기보다는 여자만이 임신을 할 수 있는 거고 예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가 엄마가 받을 수 있는 리워드였다고 생각을 하고 아플 때는 짜증도 나고 앞으로 그렇겠지만 제이뿐만이 아니라 제이 친구들도 이 부분이 힘들면 엄마랑 얘기해야 돼. 약의 도움을 좀 받을 때도 있으니까 배를 좀 따뜻하게 두고 약을 좀 먹기도 하고 좀 잠을 자면서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시기를 넘어갈 수 있는데 첫째 날, 둘째 날이 제일 아파. 근데 그 다음 지나면 또 생활할 만해. 적극적으로 운동도 많이 했어. 가만히만 있으면 계속 더 아프다는 느낌이 들고 움직이면 좀 낫고 그래가지고 너무 크게 받아들이거나 그럴 거 없이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 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몸에서 나오는 거를 그냥 자연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써야 되는 게 생리대. 항상 엄마의 주변에 있어. 이렇게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이렇게 생긴 패드가 있는데 기저귀처럼 생기기도 있어. 테이프를 뜯어서 보면 뒤에 접착할 수 있게 돼 있어. 그 팬티 안쪽 면에다 대고 뒤에 이렇게 부착하는 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켜두면 우리가 이제 몸에서 서서히 빠져나가는 피가 여기에 흡수될 수 있게 놀라운 흡수력이 있어. 기저귀랑 재질이 똑같은 거라서 항상 요 생리대 연구하시는 분들도 피부에 닿는 거니까 예민하지 않게 그리고 흡수는 잘 되게 이거를 계속 연구하는 게 이제 요런 회사들이니까 엄마는 요런 걸 많이 쓰고 요거 외에도 탐폰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 탐폰은 아예 몸에다가 넣는 건데 불편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좀 성인이 된 다음에 사용하는 게 더 많고 또 있어. 사실 아빠도 익숙하지 않을 텐데 요즘에는 생리 팬티, 생리컵 초경이 가장 먼저 왔을 때 가장 익숙한 거는 생리대. 그래서 엄마도 요거를 가장 먼저 준비해 주겠지만 만약에 엄마가 없는 상황에서 시작이 됐다. 학교나 집에서 그랬는데 엄마가 아직 퇴근하기 전이다. 그러면 무조건 가까운 여자 어른한테 먼저 얘기하면 돼. 모두가 다 알아.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선생님한테 손들고 보건실에 다녀오시거나 하면 어디나 비치가 돼 있을 거고 만약에 뭐 집에서 그랬다. 그럼 이모한테 얘기하면 되지. 엄마한테 전화를 하면 엄마가 이제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학원에서 그랬어. 학원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돼. 여자들끼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큰 공감대가 있어. 공중 화장실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정말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기도 해. 혹시 생리대 하나 있으세요? 왜냐면 있으면 줘. 이게 그냥 여자끼리의 마음이고 그때 우리 미국 여행 갔을 때 되게 놀라웠던 거는 공중 화장실에 무료 생리대랑 탐폰이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 편의점만 가도 살 수 있으니까 자기가 해결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해서 얼른 대처를 해도 되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자. 하루 이틀 지났는데도 무지막지하게 아프다.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 그러면 이거는 어른이든 애들이든 똑같은데 산부인과를 한번 가봐야 됩니다. 우리가 안쪽까지는 들여다보는 게 아닌데 그 안쪽에 구조적으로 좀 아프게 하는 그런 혹 같은 게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좀 이상할 정도로 아픈데 라고 하면 저도 무조건 산부인과에 갈 거예요. 그거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는 일이 맞죠. 하루에 생리대를 필요로 하는 개수는 초반에는 하루 한 7, 8개. 너무 아끼지 마라. 찝찝할 때는 무조건 새로 교체를 해주는 게 좋다. 근데 생리대 되게 비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춘기를 겪고 있는 엄마들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집에 우리가 이만큼이 있는데 얘가 한 달 생리 끝났는데 너무 안 썼다. 그럼 이건 이상한 거니까 그게 원활한 건지 뭐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엄마들한테 당부드리는 말. 주사 맞아야 될 거 하나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사춘기를 접어든 요 친구들 자궁경부암 백신이라는 게 있어. 자궁이 아까 이제 여자한테만 있는 일이니까 자궁의 그 입구 부위에 생길 수 있는 암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여자들만 쳤을 때 암으로 인한 사망률 1위 자궁경부암이야. 특정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그동안은 이제 예방접종이 없었으니까 전 세계에 많은 여성들이
이 병으로 많이 죽었단 말이야. 암을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거는 뭐 안 맞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무조건 예방접종으로 하는 게 맞고, 나이가 지난 분들이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엄마들, 나는 이미 나이가 들었고 내가 맞는다 그러면은 무료는 아니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맞는 걸 권고드립니다. 바이러스라는 거는 한 가지가 아니니까 여러 가지에 대한 그거를 막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지나신 분들도 맞는 게 더 권고된다. 현재는 12세 이상의 여아들한테는 나라에서 NIP를 또 하고 있어요. 이것도 질문 되게 많아. 우리 애는 아직 어른이 아닌데 자궁 경부를 쓸 일이 없는데 이거를 꼭 맞아야 되나? 맞아야 됩니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누누이 말하지만 아프지 않게 해주는 프로텍트 하는 건데 안 맞을 이유가 없죠. 게다가 공짜. 지금 이제 NIP로 하는 거는 사카 백신인데 비용이 드는 것 중에 국가 백신이 또 있어요. 의사인 엄마들은 사카가 무료니까 일단 하기는 하는데 나중에 성인이 되면 국가를 한 번 더 맞춰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지. 그래서 맞을 거야. 올해 친구들 손잡고 한번 맞는 걸로. 다 같이 맞으면 좀 나니까. 그리고 성에 대한 궁금증은 당연히 이 나이는 있을 수밖에 없어. 너무 궁금하잖아. 아기가 생기는 과정 뭐 이런 거는 아빠 몸에서 만들어지는 정자, 엄마 몸에서 만들어지는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고 아기가 된다고 많이 들었을 거야. 신이 인간의 몸을 만들 때 그걸 마치 고려해서 만든 것처럼 결혼을 하고 아기가 생길 준비가 되면 둘이 만날 수 있는 길이 연결이 되고 거기서 이동을 하게 돼서 엄마 뱃속으로 가서 수정란이 되고. 근데 이게 간단히 말하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야. 몸의 세포의 입장에서 본다면 경쟁을 뚫고 한 마리의 정자가 엄마 몸속에서 난자를 만나서 수정이 되고 착상이 되고, 착상이 된 다음에 아기까지 못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 근데 너희는 그거를 모두 다 이겨내고 이 세상 밖에 나온 소중한 존재라는 거지. 나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걸 다 겪어온 사람들이구나.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엄마도 처음으로 여자 속옷을 입게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장난꾸러기 남자아이가 뒤에서 계속 그 속옷을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정말 크게 싸웠던 기억이 있어. 정확히 말하면 때렸어. 내가 일방적으로 때렸어, 걔를. 그래서 이제 지금이면 정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얘기를 아빠랑도 하는데, 남자 녀석들도 여자만 하는 속옷이 있다는 거를 집에서 주지를 시켜주고, 연웅인 아이도 엄마한테 좀 궁금해할 때가 있어. 도대체 이 속옷은 왜 입는 거냐? 몸의 다른 부분들? 소중한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이 몸의 변화가 크지 않을 때부터 엄마가 속옷을 권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에 몸의 변화가 시작될 때 가슴이 아파. 그걸 좀 보호해주는 의미도 있고, 갑자기 속옷을 입으면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준비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엄마의 이 큰 그림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보고 계시는 엄마들이 있다면 가슴 발달이 다 진행되기 전에 이제는 진짜 어른만큼 나온다 라고 할 때 속옷을 사주시지 말고, 정말 가슴 몽골이 만져질 때 그때부터 간단한 속옷 있어요. 시작을 해주시는 거를 권장해요. 운동할 때 입는 스포츠 브라처럼 패드가 얇게 들어있는 거라든지, 그냥 패드도 없는 것도 있어. 그거 하나 막이 더 쌓이는 것만으로도 안 아프니까. 그러니까 답답할까봐 못 입혔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실 때도 있는데, 답답함보다는 그 몸무리가 만져지기 시작하는 그 사춘기 발달의 첫걸음은 아픈 게 더 그럴 수 있으니까. 남자친구들이 이거 영상을 본다면 절대로 이제 여자친구들만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해서 놀리거나 그러면 진짜 홍군형이 돼. 그러면 안 된다. 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이 사춘기 발달이 시작이 되고 초경을 한다, 이 얘기는 임신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임신, 출산, 아기를 갖고 하는 거는 굉장한 우리가 계획하에 하는 일이지 어른이 됐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사실 꼭 해주고 싶었어. 학교에서 오는 공문 같은 걸 보면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 라고 느끼는 것 중에 딥페이크에 대한 그런 공문이요. 애들 사진 어디다 올리지 말고, 이 아이들이 나쁜 길에 이용되지 않게. 실제로 나쁜 어른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미디어의 시대를 살고 있어서 너무 쉽게
이상한 거에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내 몸을 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찍는다거나 하는 것 자체가 범죄고 아주 걷잡을 수 없는데 말려들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어른이 돼간다라고 하는 거는 정신이 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다른 어른들과 항상 상의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야. 주변에는 선생님도 계시고 엄마 아빠도 있고 누구든지 물어볼 사람은 많으니까 내가 고민이 되거나 궁금한 게 있다? 그럴 때는 무조건 어른한테 손들고 물어보는 게 좋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엄마가 이 유튜브를 찍으려고 준비한 거는 정말 오래된 일인데 이걸 준비하면서만큼 힘든 편은 없었어. 계속 자료를 찾고 이거를 만들다 보면 시험 보듯이 가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으로 가면 이거 아니야. 이거는 애들이 이해하기는 너무 어렵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수박 겉핥기 같고 정말 고민과 심혈을 기울인 끝에 만들어진 편입니다. 제이가 이제 앞으로 엄마처럼 어른이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놀라지 말고 모든 것이 순탄하기를 항상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동네병원 안의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